귀멸의 칼날 귀살대 9명의 주 중 하나인 암주, 히메지마 교메이. 사소한 것에도 눈물을 흘릴 정도로 상당히 여린 마음을 가졌지만 전투 상황에선 철구와 도끼를 사정없이 휘둘러 도깨비를 으깨버리는 과격한 전투법을 가졌는데요. 귀살대 최강으로 여겨지는 교메이는 과연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디 채널의 귀멸 이야기, 교메이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명 히메지마 교메이. 나이 향년 27세. 키 220cm. 이명 암주. 일륜도 회색. 바위의 호흡. 교메이는 작중 인물 중 가장 거대하고 근육질 체형을 지녔습니다. 뾰족한 형태의 짧은 흑발을 하고 있으며 이마를 가로지르는 커다란 흉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열병을 앓으면서 눈이 멀어 눈동자가 표현되지 않는 하얀 눈을 가지고 있고 등장인물 중 유일한 맹인입니다. 목에는 커다란 구슬 목걸이를 하고 다니며 전투 상황이 아니라면 항상 손에 염주를 쥐고 다닙니다. 귀살대 최강입니다. 주들끼리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논쟁이 벌어지면 교메이가 합장으로 이목을 끌어 상황을 정리하는 모습을 통해 실질적인 리더임을 알 수 있으며 여럿이 함께 전투하게 되면 교메이의 강함을 다들 높이 평가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귀살대의 수장인 우부야시키 카가야도 주들 중에서 교메이를 가장 신뢰해 자폭 계획을 세웠을 때 교메이에게만 말해줬다고 합니다. 교메이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어 절에서 자랐고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절의 승려로서 9명의 고아를 보살피며 살고 있었습니다. 교메이의 절은 밤에 도깨비가 나타난다는 전승이 있어 밤마다 등꽃 향을 피워 도깨비의 접근을 막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밤에 돌아오지 않다가 도깨비와 마주치게 되었고 그 아이는 살려달라고 빌면서 절의 위치를 알려주고 등꽃 향을 꺼트려 절에 도깨비를 불러들입니다. 절에 침입한 도깨비는 곧바로 4명의 아이를 죽였고 밖으로 뛰쳐나간 3명의 아이도 도깨비에게 살해당합니다. 교메이는 마지막으로 남은 아이인 사요를 지키기 위해 날이 밝아올 때까지 쉬지 않고 맨손으로 도깨비를 제압했습니다. 결국 날이 밝고 사람들이 절에 몰려들었을 때 사요는 저 사람이 아이들을 죽였다고 지목합니다. 그런데 도깨비는 햇빛에 소멸해버렸기 때문에 사요가 가리킨 장소엔 피를 뒤집어 쓴 교메이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유일한 용의자가 되어버린 교메이는 살인죄를 뒤집어 써 투옥당하면서 믿었던 아이들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해 극도로 절망합니다. 이후 우부야시키가 방문해 교메이의 누명을 벗겨주면서 교메이는 귀살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작중에서의 첫 등장은 다른 주들과 동일하게 카마도 남매의 처분에 대한 조합 회의입니다. 교메이는 연부를 외면서 가엾은 존재라며 눈물을 흘렸지만 네즈코와 탄지로의 직결 처형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 수주와 전 수주, 토미오카 기유와 우루코다키 사콘지의 탄원서와 네즈코가 피를 보고도 습격하지 않고 참는 모습, 그리고 우부야시키의 말을 통해 중립을 유지합니다. 이후 무한열차 임무에서 렌고쿠 쿄주로의 비보를 전달받을 때 교메이의 근처에 시나즈가와 겐야가 있는 장면을 통해 겐야를 거두고 곁에 뒀음이 드러납니다. 한동안 아예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딱히 눈에 띄는 행적도 없다가 귀살대의 합동 강화 훈련부터 비중이 늘어납니다. 교메이는 근육 강화 훈련을 맡으면서 차가운 개울물에서 폭포 견디기, 거대한 통나무 3개를 짊어지기, 거대한 바위를 미는 훈련 일정을 계획합니다. 그 터프한 이노스케마저 여러 번 실신했을 정도로 훈련 하나하나가 상당히 하드코어해서 나고자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우부야시키의 자폭 이후 귀살대원들이 무한성으로 소환되었을 때 교메이는 무이치로와 함께 잡도깨비들을 쓰러뜨리면서 나아가다가 나키메의 혈기술로 무이치로가 다른 장소에 보내져 흩어집니다. 무이치로가 코쿠시보에게 제압당하고 사네미가 겐야를 구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사네미를 죽이려던 코쿠시보의 앞을 막아서면서 등장합니다. 이후 12개월 최강과 귀살대 최강의 전투가 펼쳐집니다. 교메이는 코쿠시보의 무기를 파괴할 정도로 몰아붙였지만 자신의 육신으로 만든 검이라 코쿠시보가 태연하게 복구하자 아껴두었던 반점을 발현합니다. 반점을 발현하고 전선에 복귀한 사네미와 협공했지만
아슬아슬하게 코쿠시보의 공격을 피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교메이가 내비치는 세계를 터득하면서 무이치로의 돌진을 보조해 틈을 만들고 겐야의 탄환 적중과 더불어 혈기술로 코쿠시보를 속박시킵니다. 속박된 코쿠시보의 목을 베기 위해 사네미와 달려들었지만 코쿠시보의 전신 발도로 모두가 나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무이치로가 결사의 각오로 혁도를 발현시켰고 겐야도 혈기술을 재발동시키면서 교메이는 다시 한번 사네미와 달려들어 코쿠시보의 목을 뱁니다. 더 이상의 패배는 용납할 수 없다는 코쿠시보가 집념만으로 출혈을 멈추고 목을 재생시켰지만 사네미와 교메이가 다시 덤벼들었을 때 코쿠시보는 사네미의 검에 비친 괴물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지면서 육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은 교메이와 사네미의 공격으로 마침내 코쿠시보를 토벌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무이치로의 시체를 수습하고 겐야의 소멸을 지켜보면서 사네미를 추스르며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인 무잔을 토벌하러 가자고 말합니다. 탄지로와 기유, 미츠리, 오바나이 모두가 위기에 처했을 때 철구로 무잔의 촉수를 막아내면서 사네미와 함께 등장합니다. 오바나이가 혁도를 발현시키고 다른 주들도 전선에 복귀하면서 약간의 여유가 생기자 교메이도 자신의 철구와 도끼를 맞부딪혀 혁도를 발현시키고 무잔을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무잔의 광역기에 쓸려 나가면서 왼쪽 다리를 절단당해 과다출혈과 평형감각결여로 전투 불가능 판정을 받습니다. 탄지로가 단신으로 무잔에게 맞서면서 전선에 복귀한 사네미, 오바나이가 보조했고 교메이는 사슬을 입에 문 채 철구와 도끼를 끌고 벽에 기대면서 전장으로 향합니다. 햇빛을 본 무잔이 커다란 갓난아기로 변해 도망가려 하자 교메이는 필사적으로 도주하는 무잔의 목에 사슬을 감아 무잔이 지하로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당겨 움직임을 봉쇄합니다. 그렇게 결국 무잔은 탄지로의 혁도에 찔리면서 햇빛에 소멸합니다. 무잔이 소멸하고 사태가 일단락되자 대원들이 교메이를 치료하기 위해 모입니다. 하지만 교메이는 스스로 가망이 없음을 깨닫고 자신에게 쓸 약은 다른 사람들에게 써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서서히 숨이 멎어가던 중 교메이는 과거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던 아이들의 혼댁을 만나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기나긴 오해를 풀게 되고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교메이는 바위의 호흡을 사용합니다. 인륜도 고유의 색은 회색이며 바위의 호흡은 전집중 호흡의 5대 기본 계파 중 하나입니다. 물의 호흡처럼 부드럽게 이어지는 연격을 날리면서도 화염의 호흡처럼 매우 공격적인 호흡입니다. 교메이는 맹인이라는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 일반적인 검 형태의 인륜도를 사용하지 않고 쇠사슬을 활용해 간격을 파악하고 사슬의 양 끝에 도끼와 철구를 달아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철구를 휘둘러 으깨거나 도끼로 토막내든지 사슬로 묶어서 조이거나 그대로 지면에 쳐박습니다. 바위의 호흡 사용자 중엔 무직하고 강인한 신념을 가진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5대 기본 계파 호흡임에도 아류나 파생 호흡이 하나도 없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교메이는 커다란 체격에 걸맞은 압도적인 신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두려울 정도의 완력이라 하며 인간인이었을 때 밤부터 날이 밝을 때까지 맨손으로 도깨비를 박살낸 전적이 있습니다. 완력뿐 아니라 민첩성 역시 뛰어나 주들과의 달리기 시합에서 교메이는 그 거대하고 육중한 신체를 지니고도 텐겐과 사네미에 이어 무려 3위였다고 합니다. 타고난 반사신경도 괄목할 만한데 과거 교메이가 절에서 생활하던 시절에 교메이가 다른 스님들이 거는 장난을 모조리 회피하자 맹인인 척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작중 감이 상당히 날카로운 이노스케와 탄지로는 교메이가 귀살대 최강이다. 히메지마씨만 냄새가 전혀 다르더라 라는 말을 통해 교메이는 주 내에서도 격이 다르다고 평가됐으며 코쿠시보가 무이치로와 사네미를 상대한 이후의 교메이를 보곤 이 정도로 강한 검사를 본 것은 무려 300년 만이라는 코멘트를 남겼을 정도로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자타공인 귀살대 최강입니다. 교메이 역시 반점을 발현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교메이의 반점은 팔등 부분에 있으며 바위가 갈라지는 듯한 균열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의 지고의 경지라 여겨지는 내비치는 세계를 코쿠시보와의 전투 속에서 터득하고 무잔전에서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한한 재능을 가졌다는 무이치로도 한순간만 발현해냈고 오바나이도 완벽하게 습득하진 못해 투시 정도에 그쳤지만
내비치는 세계를 확실하게 터득하고 전투에 활용할 수 있는 극소수의 인물입니다. 또한 쇠사슬과 도끼를 맞부딪혀 생기는 마찰력을 이용해 자력으로 혁도까지 발현해내는 위험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대단한 이유는 혁도를 만드는 방법으로 죽기 직전에 발휘하는 초인적인 악력이나 서로 열심히 검을 맞부딪히는 게 아니라 자력으로 심지어 수시로 혁도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작중에서 등장한 바위의 호흡 기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형 사문함 쌍극. 상대를 사이에 끼우듯 철구와 도끼를 동시에 투척하므로 도끼로 베거나 철구로 부숴버리는 기술입니다. 제2형 천면 부수기. 철구를 위로 던져두고 사슬을 발로 밟아 상대를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내려 찍는 기술입니다. 제3형 암구의 살갓. 사슬을 강하게 휘둘러 철구와 도끼를 회전시켜 상대의 공격을 방어하는 기술입니다. 제4형 유문함 속정. 도끼를 통한 정면 공격과 동시에 철구의 궤도를 틀어 뒤로 뺐다가 상대의 측면으로 공격을 가하는 기술입니다. 제5형 와륜형부. 공중으로 뛰어올라 무기의 무게와 반동을 이용해 도끼와 철구를 지면을 향해 4번 내리치는 기술입니다.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검사들이 노화와 죽음의 공포를 떨쳐내지 못하고 자진해서 도깨비가 되었던 전례들이 있음에도 도깨비를 반드시 전멸시키겠다는 우직한 신념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끝까지 무잔토벌의 공을 세운 교메이. 단독으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가장 강한 상대인 코쿠시보와 무장과의 전투, 그 중심엔 항상 교메이가 있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